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엔젤스 데이터 QC에 대해서 하셨고요. 네, 두 번째 지지난주였죠. 그때는 이제 매핑,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하셨고, 이제 오늘은 그 매핑된 결과에서부터 이제 베리언트를 콜링하는, 그리고 이제 애노테이션하는 것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 세 가지 크게 논문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첫 번째 논문은 리뷰 논문입니다. Nature Reviews Genetics에 나온 건데요. Genotype and SNP Calling from Next Generation Sequencing Data라고 해가지고 이 지노타입 콜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베리언트 콜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리뷰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Nature Genetics에 나온 것은 A Framework for Variation Discovery and Genotyping Using Next Generation DNA Sequencing Data. 이거는 이제 GATK라는 브로드 인스티튜트에 나온 그 패키지 그거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육에서도 GATK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논문을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논문도 역시 리뷰 비슷한 겁니다. 리뷰는 정확히 리뷰는 아니고 리뷰처럼 여러 가지 제목 그대로 Survey of Tools니까 베리언트 어널리시스에 관계된 여러 가지 수많은 툴들을 이제 전부 서베이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툴이 얼마나 빠른지 아니면 툴 간에 서로 그 오버랩되는 건 얼마나 비슷한 똑같은 결과를 주는지 컨커던트한지 디스커던트한지 그런 이제 벤치마킹 결과도 주고 물론 이제 이 베리언트 콜링뿐이 아니라 이제 얼라이먼트에 관한 프로그램들 BWA나 보타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단순 리뷰는 아니고 이제 벤치마킹 데이터까지 있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이제 베리언트 콜링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멀티플 얼라이먼이 되어 있는 그런 여러 리드들이 지놈에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그 베이스 포지션별로 여러 가지 한 가지 레퍼런스랑 다른 시퀀스가 나타나면 베리언트라고 콜링하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엔젤스 데이터에는 그 에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이제 베리언트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이제 시퀀싱 에러인지 이걸 이제 판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엔젤스 데이터에서 이제 베리언트 콜링에 에러상을 주는 것으로는 이제 베이스 콜링 자체가 이제 부정확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얼라이먼트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뎁스가 높으면 아주 높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이게 베리언트인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이렇게 그 샘플 수가 많은 거나 마찬가지로 리드가 많으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커버리지가 높지 않은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뎁스가 5 이하다 만약 이렇게 되면 다이플로이드 크로모점 중에서 두 가지 크로모점이 다 시퀀싱이 안 되고 한쪽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지노타입을 잘못 콜할 찬스가 높죠. 보통은 이제 한 샘플을 뎁스를 깊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여러 많은 샘플을 시퀀싱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샘플 수를 늘려야 될 거냐, 뎁스를 높여야 될 거냐 이런 이제 이슈에 있을 때 보통 이제 파프레션 제네틱스에서는 커버리지는 좀 낮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샘플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샘플에서 정보를 모아가지고 푸링을 해서 콜을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엔젤스 데이터의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 베리언트를 콜링할 때는 반드시 그 베리언트 콜링 자체에 얼마나 이것이 믿을만한지 확실한지 그것을 정량화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후속 다운스트림 어널리시스에서 이 베리언트 자체의 퀄리티를 그걸 퀄리티 스코어라고 할 수도 있고 신뢰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상당히 아주 믿을 만한 것만 골라서 쓴다든지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그 조건을 릴렉스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베리언트를 가지고 그 다음 연구를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연구에서 적절히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연구에서도 또 그 신뢰도가 높은 거와 낮은 거에는 서로 비중을 달리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때 실습하신 건데요. 그 매핑을 했을 때 이제 그 인델이 있는 주변에, 그 주변에는 그 매핑이 정확히 안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실제로 베리언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리언트로 콜링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아마 실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BWA로 매핑한 결과를, 여기 지금 보면 딜리션이 있죠. 이 딜리션 있는 부분을 다시 로컬 리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마치 멀티플 시퀀스 얼라이먼트와 같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다시 리얼라이먼트 하면은, 이제 이 위에 리드들도 실제로는 딜리션이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던 이런 이제 베리언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제 이런 이제 false positive한 그런 베리언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베리언트 어널리시스 할 때는 이제 반드시 이 앞에서 이 매핑한 이후에 리얼라이먼트를 거쳐서 이 false positive를 줄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라이먼트 이슈 말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베이스 콜링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일루미나 플랫폼의 시퀀싱을 이제 잘 생각해 본다면, 그 시퀀싱 과정은 이제 시퀀싱 바이 하이브리데이션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베이스 페어씩 이제 템플레이트에 있는 거랑 이제 컴플리멘터리한 베이스를 이제 합성해 가면서 이미지를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시퀀스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이 한 사이클마다 한 클러스터 안에 여러 DNA가 있을 텐데, 그 DNA들이 다 동일하게 싱크로나이즈가 돼서 합성이 되고 이렇게 리액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싱크로나이즈 돼 있지만, 이제 그게 거기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몰레큘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것이 몇 사이클 때까지는 괜찮겠지만, 이제 이게 그 에러라는 게 99.9%라도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러가 어큐미시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러니까 리드를 리드해서 그 베이스를 많이 읽어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그 에러가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의 에러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러가 상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루미나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약 한 1% 정도의 에러율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인델 에러는 적고, 이렇게 서브스티션 다른 베이스인 걸로 미스콜하는 그런 에러가 이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퀄리티 스코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에러의 그 퀄리티는 프레드 스코어라는 형식으로 표시되죠. 프레드 스코어는 이제 그 에러 확률, 그러니까 만약에 1%면 0.01이니까 10-2승이죠. 10-2승이니까 로그를 취하면은 -2고, 거기다가 -10을 곱하면은 이제 20이 되죠. 그래서 1%는 이제 프레드 스코어 20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0.1%는 프레드 스코어 30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베이스 콜링에 대한 그 에러가 이제 프레드 스코어로 나오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지 않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정하는 것을 이제 베이스 퀄리티 스코어 리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걸 이제 이 리캘리브레이션 안 해도 뭐 사실은 베리언트 콜링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베리언트 콜링하는 이제 확률전적인 방법에서는 이 퀄리티 스코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이어스가 있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코렉션을 하죠. 그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소프트 SMP라고 해서 이제 BGI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나 또는 브로드에서 나온 GATK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DBSMP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됩니다. DBSMP는
NCBI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미 알려져 있는 S&P들을 전부 등록을 받아서 이제 카탈로깅 해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라이스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휴먼이나 이런 동물들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 지놈하고 이 S&P가 이제 이미 DBSMP에 등재되어 있는 거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DBSMP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베리언트가 아닐 거라고 이제 가정하기가 쉽죠. 그런 부분을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베리언트로 콜링이 돼 있으면 아마도 잘못된 걸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런 이제 DBSMP에서 베리언트로 보고된 적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시퀀싱 했더니 만약에 베리언트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most likely 에러일 거기, 시퀀싱 에러일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는데 이것이 아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싱 베이스 포지션에서 한 리드의 첫 번째 포지션에서 나타난 건지, 두 번째 포지션에 나타난 건지, 세 번째 포지션에 나타난 건지, 36번째 베이스 포지션에 나타난 건지, 100번째 나타난 건지, 꼭 몇 번째 포지션에 나타난 에러인지, 그걸로 전부, 그 리드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통계를 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앞에 있는 베이스 페어가 뭔지,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컴포지션이라고 할까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또, 그런 이 에러율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머신 사이클에 대해서 한 걸 거고요. 예. 페어 엔드나 뭐 이런 거 하고요. 이게 머신 사이클에 대해서 이 나오는 값이고 밑에 거는 이제 이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조성에 따른 컨텍스트에 따른 이제 에러를 실제로 측정한 건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고 들쑥날쑥하죠. 들쑥한 걸 갖다가 이제 일정한 값으로 되게끔 보정을 해주는 거죠. 낮은 건 높여주고 높은 건 낮춰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신 사이클에 따라서 에러가 이게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또 그 양상이 다른데 이것이 이제 들쑥날쑥한 것을 갖다가 이제 보정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퀄리티 스코어가 이제 일정한 이렇게 리니어한 값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처럼 DBSMP에 S&P 정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보정 안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일단 베리언트를 그 DBSMP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베리언트를 콜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베리언트로 나타난 부분들은 다 제외하고 베리언트로 안 나타난 부분들을 그걸 가지고 이제 에러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리언트가 높이 나타난 부분, 아주 베리언트가 높이 나타난 부분은 이제 이것은 아마도 실제 베리언트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어느 정도 프리퀀시가 낮은 부분들만 모아서 그 부분들에서 에러율을 추정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 DBSMP를 사용한 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이 시퀀싱 사이클이라든지 이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컨텍스트에 따라서 보정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퀄리티 스코어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두 단계에 걸쳐서 베리언트 콜링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컬리브레이션 안 한 상태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필터링 해서 이제 베리언트가 아주 하일리 베리언트한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 에러를 추정을 해서 그걸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한다. 이런 방법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베리언트에 대한 퀄리티 스코어 같은 것을 이제 다 정하고 또 리얼라이먼트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베리언트를 어떻게 이제 발굴할 건가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단순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이스 퀄리티가 20 이상인 그런 서열만 사용하는 거죠. 좀 믿을 만한 시퀀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샘플에 대해서, 한 샘플마다 이제 콜링을 하는데요. 그 레퍼런스랑 매핑된 결과였을 때, 한 샘플의 리드가 이제 한 자리에 여러 번 이제 리드가 뎁스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레퍼런스랑 다른 알릴이 이제 몇 개나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5대5로 나타나면
다이플로이드인 그런 경우에 이제 5대5로 나타나면은 이제 이게 헤테로자이고트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금방 판정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5대5가 아니라 리드가 2대8 아니면 1대9쯤 나타나면 이거를 믿어야 될지, 이게 헤테로자이고트라서 1대9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시퀀싱 에러인지가 판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2대8이나 8대2 정도로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헤테로자이고트로 억셉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낮은 확률, 1대9나 9대1 정도로 나타나면 그거는 헤테로자이고트가 아니고 시퀀싱 에러였겠구나라고 이제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드한 트레시홀드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제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 시퀀싱 뎁스가 20x 이상 되는 그런 하이 뎁스 샘플일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나 DNA 스타인 레이저진 이런 프로그램, 상용 프로그램들은 이제 주로 이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카보네지가 낮을 때, 요런 필터를 이제 컷오프를 사용하게 되면 헤테로자이고트들이 이제 전부 날아가게 되고, 헤테로자이고트임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뎁스가 낮아서 이걸 호모자이고트로 콜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헤테로자이고트를 미싱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각 리드의 지금 퀄리티를 이제 퀄리티 스코어를 지금 여기다가 이제 20 이상만 다 쓰니까 20 이상에서도 뭐 30도 될 수 있고 40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정보는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써 계산한 퀄리티 스코어를 이제 활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얻어진 그 지금 이제 베리언트 자체 신뢰도를 또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뭐 뎁스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정량적인 신뢰도, 이 베리언트가 정말 이게 얼마나 믿을 만한지 덜 믿을 만한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한 방법이 확률적인 변이를 발굴하는 방법인데, 결국은 이제 지노타입이 뭐다라고 이제 콜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거의 확률은 얼마다라고까지 이제 신뢰도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노타입 라이클리후드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베이스 콜링의 에러하고 얼라이먼트랑 이런 어셈블리 에러, 이런 에러들을 전부 이제 어떻게 이 확률론적인 프레임워크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결과를 이제 지노타입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지노타입과 베리언트의 지노타입과 그 베리언트의 퀄리티, 이건 이제 베이스 콜의 퀄리티가 아니고 베리언트 자체의 퀄리티를 이제 리포트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사전 지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갖다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좀 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파퓰레이션 샘플에서는 알릴 프리퀀시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게 이미 알려져 있으면 이제 그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각 포지션별로 인디펜던트하게 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주위에 있는 이 베리언트끼리는 링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 시퀀스 정보 이외에, 시퀀스 리드에 있는 정보 이외에 다른 외부적인 정보를, 사전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갖다가 더 여기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부 인테그레이션 하는 그 방법이 이제 여기 이렇게 복잡한 수식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베이지안 어프로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수식을 한번 오래간만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이제 어떤 지노타입, 이게 AC냐, TG냐, 이렇게 이제 지노타입을 콜링 했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 지노타입을 이제 G라고 부르는데, 그 지노타입의 불확실도를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한 샘플을 지금 갖고 하는 겁니다. 한 샘플에서, 특정 베이스 포지션, 특정 서열의 특정 위치에, 거기에, 이제 여러 수많은 리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제 N개의 리드가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I번째 거 리드, 그 I번째 리드를 이제 XI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XI는 이제 앞에서 말씀 리캘리브레이션한 그 퀄리티 스코어가 있죠. 거기에 한 레퍼런스에 여러 리드가 n 개의 리드가 지나가지만 그 하나 별로 베이스 퀄리티가 다 달라요. 그죠? 베이스 퀄리티가 아주 좋은 애도 있고 나쁜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퀄리티를 이제 이 PXI 바 H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H는 이제 이게 그 주어진 어떤 해플로 타입이 뭐냐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A, C, GT 별로 이제 네 가지가 나오니까 H는 A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G가 될 수도 있고 T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모르니까 어느 이제 A일 때는 베이스 퀄리티가 얼마일 거고 C일 때는 얼마일 거고 G일 때 얼마일 거고 T가 얼마일 때 물론 이제 그 콜링되어 있는 시퀀스는 또 한 가지지만 네 가지에 대한 값을 저희가 다 이제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노타입은 두 가지 해플로 타입의 조합이니까 위에 이 베이스 퀄리티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을 구합니다. 두 가지 그 해플로 타입에. 물론 그러면 이제 G는 다이뉴클레오타이드니까 그러니까 4 콤비네이션 2의 가능성이 나오죠. 4 콤비네이션 2의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한 10개쯤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G에 대해서 지노타입에 대해서 이제 전부 이걸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리드가 지금 n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n개의 리드 값으로 전부 다 곱해요. 곱하면은 이제 이 최종적으로 PXG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매핑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포지션의 퀄리티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한 값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사전 지식,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릴 프리커션인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지노탑에 대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이제 PGX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어떤 데이터를 알았을 때 그때 이 지노탑이 얼마일 거라는 이제 그 컨디셔널 한 그런 프로버빌리티거든요. 위에 이 X 바 G는 지노탑이 뭐라고 했을 때 그 리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고 X하고 G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이제 데이터는 정해져 있는데 그때 지노탑이 뭐냐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베이지안 시오리인데 이렇게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후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 위에 PG는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한 건 사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를 내가 봤을 때 데이터를 보고 나서 판정하는 확률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확률이 결국은 이 지노타입에 내가 데이터를 시퀀스가 리드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노타입을 콜했을 때 불확실도예요. 근데 이 G가 이제 그 10가지 12가지인가요? 4 콤비네이션 2. 네? 16인데요. 이게 뭐 AT나 T에는 똑같은 거니까 같은 그 삼각형의 반쪽 그 많은 G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선 그 중에서 가장 이 값이 높은 지노타입을 이제 최종적으로 리포트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리드들이 매핑되는 상태에서 지노타입은 이 확률값이 제일 큰 것을 이제 지노타입이라고 리포트해요. 그리고 그때의 불확실도는 이제 이 P-밸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은 베리언트도 콜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지노타입 값도 확률값도 같이 나오는. 요게 이제 확률론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이 베리언트의 퀄리티가 베이스 콜의 퀄리티 스코어도 포함하지만 또 하나 이제 사전 지식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확률값을 이제 높여주는 결과인데 이 사전 지식은 어떤 것들을 쓰냐면 그 중에 이제 알릴 프리퀀시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정보가 없어. 내가 이 샘플에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지노타입은 다 equally probable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지노타입이 뭐 이 자리에서 요 베이스 포지션에서 어떤 지노타입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가능하다고 이제 오픈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레퍼런스 서열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 서열이 있으면 레퍼런스 서열에 있는 거가 일단은 좀 우선권이 있겠죠. 그리고 헤테로자이고트일 확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포지션들은 레퍼런스는 같고 베리언트는 극히 적기 때문에 일단 베리언트가 나타날 확률은 그러니까 원래 레퍼런스가 G 여기 있는 것처럼 레퍼런스가 G면 G가 아닐 확률은 낮다 이렇게 이제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이 샘플에서 헤테로자이고시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헤테로자이고트한 그런 뮤테이션이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으면 아마 많은 경우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샘플의 경우는 내가 사용하는 립본 발해하고 어느 정도 다르다라는 이제 평균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휴먼 같으면 우리 인디비주얼 사이에는 0.1% 정도 틀리다. 이런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리언트가 1000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사전 지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DBSMP 같은 정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집단 지원 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퍼런스가 G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는 또 하나 뭘 쓰냐면 이제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A에서 G로 가는 거는 트랜지션이고 A에서 C나 T로 가는 건 트랜스버전이죠.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는 훨씬 더 일어나기 쉽고 트랜스버전은 이제 상대적으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G다. 그러면 G에서 A로 가는 베리에이션은 생각보다 쉽고 G에서 C나 T로 가는 거는 트랜스버전이니까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다.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의 그 빈도가 약 그 레이쇼가 4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S&P 레이트가 0.1%, 0.001이라고 그러면 G는 이제 0.999겠죠. 빼기 하면 되니까 0.9999고 그러면 이게 이제 C하고 T로 가는 건 트랜스버전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그러니까 C, T, A를 합하면 0.001이 돼야 되겠죠. 0.001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A 값은 요 두 개 C하고 T에 더한 거에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요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이 보다 이제 4배 높은 요렇게 되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이 필요한 게 호모자이거스한 S&P가 나타나는 확률하고 헤테로자이거스한 S&P 나타나는 확률이 이제 또 뭐 혐오가 좀 더 덜 나타난다. 뭐 이런 정보도 이제 활용하게 되고요. 이런 사전 지식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 근데 죄송한데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유인물에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논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꼈는데 그 논문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면 논문에 있는 이 표는 맞아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AA일 확률, AC일 확률, AG일 확률, AT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누클레오타이드니까 이제 지노타입이죠. 지노타입의 사전 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 이 표를 만드는데 사용된 정보는 S&P가 나타날 확률은 0.1%. 트랜지션이 트랜스버전보다 4배만큼 더 빈도가 높다. 그 다음에 호모자이고트는 헤테로자이고트보다 한 2분의 1 확률 정도 나타난다. 이런 정보만 이용하면 그리고 레퍼런스가 G라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AT라고 콜할 확률은 3 곱하기 10의 4승 정도 되고 GG일 확률은 99.8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확률이 이렇게 확률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나오게 되죠. 이 확률을 이걸 사전 확률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보면은 10개네요, 그죠? 10개가 유니크한 지노타입이죠. 4개, 3개, 2개, 하나니까 이 지노타입의 그 가지수는 10개예요, 10개. 이 10가지의 G에 대해서 이걸 갖고 이 앞에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이 G가 10가지죠. 10가지의 이 PG에 조금 전에 그 표의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이 값은 이제 그 베이스의 그 콜링 그 퀄리티 스코어 거기서 나온 값들이고요. 리드별로 있는 값들을 전부 곱해갖고 나온 것이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게 나와지는 결과적으로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는 지노타입을 이제 이 포지션의 베리언트 지노타입이라고 이제 리포트하고 그때 그 확률값을 같이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베리언트 퀄리티가 되겠어요. 좀 어렵지만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녹여서 이제 또 그 단순하게 얼마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뭐 이럴 좀 자신이 없을 때는 좀 자신이 없다,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샘플이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파퓰레이션 샘플이다. 그러면은 그걸 다 이제 풀을 해가지고 단순히 한 샘플을 인디펜던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샘플을 이제 이거는 서로 이제 파퓰레이션 샘플이에요. 링크가 되어 있는 서로 그런 샘플일 경우에는 그 샘플에 있는 그 정보를 전부 종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 사전 확률 같은 것이 훨씬 파워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쓴답니다. EM 알고리즘 같은 걸 써서 지노타입 프리퀀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DBSMP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파퓰레이션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막 하디 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알릴 프리퀀시에서부터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이제 하디 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 가정하에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 확률을 구하고 그 앞에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퓰레이션 샘플에서 전부 풀링했을 때 리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훨씬 더 많아지죠, 뎁스가. 그 상황에서 알릴이 지노타입이 어떤 프리퀀시를 갖는지를 사전 확률로 하게 되면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각 샘플별로 지노타입을 콜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레커멘드 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 샘플을 동시에 시퀀싱 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해플로타입을 계산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걸 정보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도 이제 샘플이 이제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해플로타입이 한 그 세 베이스 포지션이 이렇게 ATA 아니면 CGC 이렇게 딱 두 가지 해플로타입만 존재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만약에 한 샘플 했는데 이 앞에 포지션은 AC로 나왔고 세 번째 포지션은 AC야. 그러면 가운데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TG밖에 될 수 없죠. 그렇게 TG라고 콜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트리비얼 한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샘플이 많을 때 해플로타입이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제 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휴먼의 경우는 완다운 지놈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노타입 콜링의 그 퀄리티를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레어 미테이션, 그러니까 이 해플로타입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레퍼런스에 없는 이런 레어 미테이션의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완다전 진원 프로젝트에 있었던 건데요. 맨 위에 게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링키지 디스이퀄리브리엄 정보, 해플로타입 정보를 이용하면은 지노타입의 애큐러시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싱글 샘플로만 한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어를 그 멀티 샘플로 했을 때가 좀 더 좋고, 그거보다는 이제 해플로타입까지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리언트 콜링을 하고 그 베리언트 자체에 이제 퀄리티 스코어까지 나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 다음 연구를 그 후속 분석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터링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디 와인버그 이퀄리브리엄에서 얼마큼 이제 데비전이 있느냐 또는 이제 지금 그 베리언트 퀄리티 스코어가 너무 낮은 거는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또 메이저 알릴과 마이너 알릴 사이에 퀄리티 스코어가 시스테매틱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D 패턴이 이상한 거라든지 또는 뭐 리드 뎁스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이런 걸 버릴 수가 있겠고 스트랜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그 콜이 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릴 수가 있겠죠. GA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여기 밑에 보시는 거는 이제 X축은 베리언트 퀄리티 스코어입니다. 베리언트 퀄리티 스코어를 뎁스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축은 스트랜드 바이어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스트랜드 바이어스 정보는 이제 VCF 파일에 이제 나타나는 어느 한쪽으로만 이제 읽은 거냐, 양쪽을 다 읽은 거냐, 그 바이어스 정도를 이제 표현한 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호모자이고스가 뎁스가 높게 나오고, 뎁스가 높게 아니라 이제 이 베리언트 퀄리티 스코어가 높게 나오고, 이쪽에 이제 헤테로자이고트가 이렇게 몰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쪽 끝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퀀싱 에러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확실한 이런 두 개의 동그라미 위치에 오는 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DBSMP에 있는 또는 햄맵과 같은 이런 잘 알려진 샘플에 이 레퍼런스에 있는 SMP 정보들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범주 내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믿을만 하구나.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마도 에러일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거는 이제 실제 샘플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 이제 역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false positive라고 이제 해서 버리고, 요 안에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햄맵이라든지 또는 DBSMP 같은 그런 정보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의 판정 기준을 선택을 해가지고 false positive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햄맵이나 또는 파퓰레이션 샘플, 레퍼런스 샘플들이 있으면 그거의 정보들을 인터랙션 할 수 있으면 많이 이제 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트랜지션과 트랜스버전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이 숫자가 그걸 얘기하는 건데, 이 트랜지션 트랜스버전 레이쇼가 이제, 레이쇼하고,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false discovery가, false positive가 얼마나 많으냐, 레이트하고 이제 콜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이 false positive가 굉장히 적은 그런 여기 false positive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stringent한 콜링 셋을 만들고요. 아까 베리언트 퀄리티가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아주 이 false positive가 굉장히 적은, 그렇게 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지션 트랜스버전 레이쇼가 여기 이제 2. 얼마 돼 있죠? 2.068 돼 있는데 이제 이 TITV 레이쇼하고 이제 이 false positive rate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컷오프를 해서 아주 highly confident한 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또 약간 이 트랜스버전 레이쇼를 갖다가 릴렉스해서 조금 더 추가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가해서 콜셋을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false positive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콜링 방법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이제 GATK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워크를 전부 종합을 한다 그러면 베이스 콜링을 하고, 처음에 시퀀싱 데이터에서부터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델 리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퀄리티 스코어를 리캘리브레이션 한 다음에 싱글 샘플로 갈 거냐, 이제 멀티플 샘플로 갈 거냐에 따라서 서로 이제 방법을 달리해서 SMP들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 샘플일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링키지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샘플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콜링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노타입의 퀄리티 스코어까지 이제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리뷰 논문에 나온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제 GATK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이제